안녕하십니까. 헛방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73번째. 오늘은 생활력이 약해 가난하게 사는 사주라고 했다가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이사날을 잡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좋은 이사 날짜를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선생님, 하나만 더 상담을 하겠습니다. 저의 사주가 생활력이 약해서 재물운도 약하고 가난하게 살 사주인가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 갑자기 재물운 생활력을 상담하시다니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사연이 있겠지 하고 사주를 집중해 풀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가 자칫 아주 사주가 약해서 재물을 지킬 수 없고 기질도 약해 남에게 당하는 등 생활력이 약해 재물운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생활력이 아주 강하고 남에게 결코 당하지 않는 강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기질로 재물도 지킬 수 있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 사주를 몇 번 보러 갔는데 제 사주를 보고 생활력이 약하고 재물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재물복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생활력도 강하고 누구에게도 안 지고 손해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생활력이 약하고 남에게 자꾸 뺏기는 사주라니 너무나 의아해서 궁금해 왔는데 선생님께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를 생활력도 약하고 그래서 재물도 약하다고 왜 봤는지 여러분과 같이 이분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주팔자가 되겠죠. 정유년, 기호월, 갑오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정유년생이시면 57년생이시죠. 2019년 올해 63시 되는 여자분 사주가 되겠네요. 자, 이분이 젊었을 때 다른 데에서 보면은 본인이 사주가 너무 약해가지고 생활력도 없고 남에게 재물을 많이 뺏기는 사주라 가난하게 산다고 저한테 확인차 왔던 그런 사주가 되겠죠. 자, 사주를 풀어봐야 알겠죠.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이 갑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큰 나무의 네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편의 오행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기운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리고 물을 찾아볼까요? 사주팔자에 물도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고. 그러면 나무의 네 편은 전혀 없네요. 반대로 상대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젖불, 그 다음에 일지의 오화, 시지의 오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다음에 재성을 찾아볼까요? 재성은 기토가 있네요. 월간에 작은 흙.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오화 안에 기토 작은 흙, 오화 안에 기토 작은 흙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을 찾아볼까요? 관성은 쇠죠? 쇠는 어디가 있나요? 연지의 요금 작은 쇠, 월지의 요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 편은 사주팔자에 전혀 없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네요. 그러면 신약한 사주 맞네요. 신약한 사주. 자, 그래서 이분이 다른 데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주가 약하고 그래가지고 최약사주죠. 최약사주. 내 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 재물을 지는 힘도 약하고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줘도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력이 약하고 그러니 재물복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봤다는 얘기죠. 이분이 강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가 약한데 왜 강합니까? 선생님이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강기질이라고 그랬죠. 사주에 정화, 오화 작은 촛불밖에 없는데 식상이 그렇게 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죠. 갑경충 보이시죠? 갑경충을 하게 되면 갑목이 뽀개지면서 장작이 되죠. 이대로 갑목 큰 나무가 불에 던져지면 목다식이 되는데 이게 장작으로 변하면 불에 잘 탈 정도로 적당한 크기가 돼서 오화한테 던져주니까 불이 확 일어나죠.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불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식상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식상 강한 사람들은 간기질이라고 그랬죠. 간기질이 있고 또 간목일주라는 얘기예요. 간목일주들은 상당히 본인이 리더 또 장남격 이런 격으로 해서 상당히 기질이 강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갑오일주들은 더더욱 자존심도 강하고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질. 또 사지 보니까 유금이 보이네요. 이게 뭔가요? 장성살이죠. 장성살. 장성살이라는 거는 상당히 기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자분한테 이 장성살이 중중하면 많게 되면은 기질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5호 자영살도 보이네요. 이러한 게 모두 강기질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첫째 식상이 강하고 두 번째는 간목일간의 리더격, 그 다음에 갑오일주의 자존심 강하고 강한 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성살, 또 5호 자영살까지 합쳐져서 강기질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자분 사주의 장성살은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가장 호주 노릇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장성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리더가 돼야 되니까. 그런 살로 인해서 사주가 상당히 강기질로 변했다는 얘기죠. 사주는 제약사주고 제약사주라 그렇게 생활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질적으로 상당한 강기질을 가져가지고 이런 사주들이 잘못하면은 약사주로 인해서 생활력도 약하고 재물운도 약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는 어떤 사주가 됐냐면 결국은 불, 흙, 쇠 이런 세 가지 오행으로 종을 해버렸네요. 종격. 자, 이 나무가 살아갈 길이 없죠. 나한테 생을 주는 오행이 전혀 없는데 마침 맞게 경금이 갑경충을 해줘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서 불한테 던져주니까 어떻습니까? 불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갑경충이 결정차가 되면서 나를 도와준 오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불기운으로 화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장작이 돼서. 그래서 불은 흙을 생하고 흙은 또 쇠를 생하는 화토금으로 종을 해버리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더더욱 이 종격 사주가 되다 보니까 기질도 강해지고 그래서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이게 사주가 약하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모든 게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사주가 강해야 본인 의지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주가 약하게 되면 소극적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도 아쉬운 소리 하게 되면은 못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질적으로 강하면 빌려주지도 잘 않은 분들은 또 강기질이 있기 때문에 강단 있게 이렇게 또 잘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그래서 기질적으로 사주가 약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생활력이 좀 약한 면모가 보이는데 강한 사주들이 생활력을 강한다는 얘기죠. 생활력도.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주 팔자의 이론적인 강약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사주의 기질적인 강약도 프로들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약한지 강한지를 봐야 가늠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